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뽑는 호남권 순회 경선이 이번 주에 진행됩니다. 당권에 도전한 이재명, 박용진 두 후보가 어제 TV토론회에서 맞붙었는데요. 논란이 되어온 당원 80조 개정과 민영배 의원의 복당을 놓고는 어제도 공방을 이어갔지만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권리당원 투표를 하루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부정부패로 기소되면 당직을 정지할 수 있다는 당헌 80조를 당 비대위가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가 비대위의 이 결정사항을 철회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도 박찬대 후보와 의견이 같으십니까? 저는 박찬대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헌 문제는 저하고 관계가 없어요. 검찰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이 후보가 찬성한 데 대해서는 이번에도 박 의원의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국민의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고 본인이 희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헌 당규에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복당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광주와 전남이 추진하는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당대표가 되면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고 국가의 지속적 성장, 이걸 위해서도 꼭 지방에 배려를 해야 된다.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그리고 광주의 AI 특화단지를 동시에 결합시켜내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또 에너지 산업을 서남 해안의 핵심 산업으로 만들겠다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고 박용진 후보는 내로남불 정치와 결별해 도덕적으로 떳떳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광주 전남 순회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아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김 전 대통령의 뜻을 온전히 부활시켜서 계승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당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로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고 한일 관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며 김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서민 경제와 동북아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백화점에 이어서 신세계그룹도 광주 복합쇼핑몰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를 입지로 꼽았는데요. 유통 대기업 간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는 조만간 복합쇼핑몰 사업의 방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세계가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스타필드입니다. 넓은 건물에 다양한 판매점뿐만 아니라 놀이시설과 문화 레저시설이 들어선 체류형 쇼핑 테마파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스타필드 운영사인 신세계 프로퍼티는 스타필드 광주를 어등산 관광단지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만 제곱미터 부지에 다양한 판매점과 워터파크, 체험형 스포츠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사업 비용은 8천억 원 정도입니다. 5천 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넓은 부지에 다양한 시설이 가능하고 교통도 편리하다며 입지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호남권을 아우르고 있는 중심도시의 그런 기능을 갖고 있듯이 그런 관점에서 무안이나 목포, 기타 전북 지방 일부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라 생각해서 어등산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신세계 측은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옆 백화점을 지금의 4배 규모로 확장해 광주 신세계 아트앤컬처파크로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한편 어등산 관광단지가 부지로 거론된 것과 관련해 기존 사업자인 서진건설 측은 소송 진행 중에 이 같은 발표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유통 대기업들의 잇따른 투자 의향은 반기면서도 구체적인 입지와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어등산을 가지고 지금 신세계가 제안을 해왔다고 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도 현실적으로 많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롯데 측도 사업 구상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광주시는 이달 안에 복합 쇼핑몰 사업 추진 방향과 일정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광주시가 미래자동차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나섭니다. 광주시와 국회 교통위원회 조우섭 국회의원실은 어제 국회에서 포럼을 열고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의 필요성과 유치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전남대 유창호 박사는 빅그린 산단 광주 구간의 산업용지 분양률이 80%가 넘어서 새로운 국가산단 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는 미래차 특화단지와 연계해 330만 제곱미터 규모의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국립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2일 광주시와 경쟁 지자체인 전북 익산시에서 각각 현장 실사를 벌여 익산시를 최종 건립 부지로 확정했습니다. 청소년 디딤센터는 청소년 정서치료와 재활을 돕는 기관으로 경기도와 대구 등에서 운영 중입니다. 물이 없는 물놀이 시설, 임대료를 내지 않아서 5년 동안 문을 닫은 광양시. 이 황당한 수준의 광양시 행정도 문제지만 시의회 역시 5년 넘게 문을 닫은 이 시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추가 예산을 승인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농어촌공사로부터 땅을 임대받아 만든 광양시 본광면의 자동차 야영장. 2016년 임대계약 후 2018년 6월 공사를 마쳤지만 광양시는 석 달이 지나서부터 임대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10억 원 가까이 들여 만들어 놓고 곧바로 야영장 운영을 포기한 겁니다. 인근의 물놀이 시설도 5년 동안 한 번도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백운제 일대를 농촌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겠다며 투입된 예산은 113억 원. 테마공원의 주요 시설 2곳은 5년째 방치 상태입니다. 황당한 광양시 행정도 문제지만 대규모 사업 운영 등의 시의회의 견제 감시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물놀이 시설의 경우 3차례에 걸쳐 예산 심의를 받았지만 시의회는 시설 운영에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설명만 듣고 통과시켰습니다. 준공 직후부터 광양시가 야영장 임대료를 내지 않았지만 시의회는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견제를 했는지 의문이고요. 지금이라도 어떤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안 된다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서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광양시는 이 일대 둘레길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민간 투자 유치 방안을 찾는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시험지 유출 사건에 대해 해당 학교장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학교 측은 시험지를 빼돌린 학생 2명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퇴학 조치를 결정했으며 추가 유출 정황이 없는 만큼 재시험은 치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교무실 등 주요 시설의 무인 경비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CCTV도 추가 설치할 방침입니다. 한편 광주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사의 컴퓨터 보안과 시험 출제 등 학사 관리 전반에 대해 이번 달까지 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광주의 한 건물에서 60대 2명이 괴한으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 40분쯤 광주 남구 월산동의 한 건물 1층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60살 A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피습을 당한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달아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2022 소금박람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습니다. 천일염의 가치를 잇다를 주제로 개막한 소금박람회에서는 천일염의 역사와 생산 과정을 소개하는 스토리관 등 6개 관, 48개 부스가 20일까지 운영됩니다. 소금박람회는 천일염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고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생산되는 국산 천일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캠핑 관광 박람회를 해남 오시아노 오토 캠핑장에서 개최합니다. 26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이번 캠핑 박람회는 270여 개 팀, 2천여 명의 캠핑객이 참여하고 캠핑 장비 전시와 안전 캠핑 아카데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캠핑 문화를
지역 체류형 관광 활성화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박람회를 준비했으며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다양한 캠핑 프로그램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아파트 입주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남 지역의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전월보다 68.7보다 7.7포인트 상승한 76.4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여수와 순천, 광양 3개 지역이 조정 대상에서 해제되면서 입주 여건이 나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긍정적, 반대는 부정적임을 의미합니다. 오늘 모처럼 비 소식이 없는 하루입니다. 다만 구름이 다소 많이 끼어 있고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가시거리가 해남과 광주, 영광 등을 중심으로는 200m 안팎으로 짧아져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아침에 해가 뜨면서 점차 엷어지겠지만 밤에 다시 짙어지겠습니다. 한동안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졌는데요. 그래도 오늘 아침은 비교적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가 2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아 무더위가 이어지니까요. 더위에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과 나주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9도, 고흥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9도, 강진 32도, 해남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8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오후에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토요일에도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